이러한 높은 이자율, 높은 금리는 말이 안 된다. 지금도 충분하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나간 주말에 또다시 엄청난 폭풍우가 시장을 몰아쳤다. 모두가 지금 우려했던 미국이 이란의 핵심적인 세 곳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과 투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특히나 더 크립토 시장에 추가 조정을 유발했던 것은 이란이 미국 폭격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 전 세계 오일 유통의 핵심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의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들이 유통되고 이동하는 그 경로인데 이란에 근접하게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 통로를 만약에 막아버린다 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지금 이란 의회가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 이란 의회가 의결을 한 것이지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순서가 의회가 의결하면 국가안보위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도자가 승인을 해야 최종적인 수락이 되는 건데, 아직은 지금 1단계만 지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쇄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던 적은 지금까지 중동의 이슈 중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과거의 패턴을 답습한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이 나오는 것은 확률이 낮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타격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단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시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자살행위다. 중국도 외교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호르무즈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이 가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란 또한 손해를 보는 거고 가미가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개입을 해서 중재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치명적이냐,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은 물가를 잡으려고 파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미루면서 동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호르무즈가 봉쇄 최종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유가가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의 씨앗인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고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금리 인하 시기가 더욱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중국에도 촉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의 이런 조치에 따라서 이란이 미국에 가하는 어떠한 보복도 오늘 밤에 목격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우리 더욱더 강력한 보복하면 우리 또한 훨씬 더 이번에 가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트럼프가 지금 강력한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 의회 의결 소식에 따라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높게 치솟았지만 다시금 약간의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유가가 확실하게 추세를 반전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도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가 가장 위협을 받는데, 실시간 인플레이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트루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4월달 이후로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2%의 이상적인 물가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로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물가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구매관리자 PMI 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예측치가 50을 상회하면서, PMI는 50을 기준으로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국면, 50 아래로 내려가면 위축 국면을 보여주는데, 예측치가 모두 지금 제조업과 서비스 PMI 모두 50 이상, 즉 미국의 경제는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실제 결과는 까봐야 알겠지만 예측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연준의 실세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이르면 7월에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파월이 항상 얘기했던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면 인플레는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 그리고 거기다가 경기도 침체의 느낌보다는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인하를 7월로 앞당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또한 본인의 X 소셜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이지만 인류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 겪고 있다. 미국 연준 의장 파월도 분명히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거다. 그러면서 이러한 높은 이자율, 높은 금리는 말이 안 된다. 지금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발언을 상무부 장관도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CME 페드워치의 7월달 금리 상황은 동결이 85%로 거의 압도적인 상황에 있고 비로소 9월 정도 돼야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향후 발언이 다시 한번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연달아서 예정이 되어 있다. 여기서 지금 파월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것이고 월러이사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의 금리 인하 촉구에 대한 의견도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거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파월이 지난 FOMC에서 보여줬던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빠르게 하기 어렵다. 물가 상승 불확실성 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파월도 약간의 완화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현재 중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분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과 수요일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꼭 잘 체킹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소리 들리냐? 화폐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다. 이 약세는 일시적일 것이고 비트코인은 안전한 피난처의 지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며 이 이후에는 다시금 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을 연준과 재무부가 공급하면서 머니 프린터가 돌아가면서 하반기에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견을 해줬습니다. 헤이즈가 말한 이러한 흐름으로 갈지도 우리가 지켜보면 재밌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크립토 개별 시장 이슈도 체크를 해보자면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는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8월 20일부터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WYST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 와이오밍 주에서 쓰는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를 어떤 것을 쓸 거냐를 체크해 보니까 최고의 블록체인 후보로 앱토스와 솔라나를 선정했다라고 와이오밍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확실히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는 미국발 레이어 1 플랫폼을 밀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솔라나는 현재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임박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트래킹 해야 될 것 같고 앱토스도 그간에 어마어마한 큰 폭의 조정 엄청나게 낙폭이 컸던 만큼 충분히 와이오밍에서 앱토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준다라고 하면 유의미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또다시 비트코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111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중동 이슈로 인해 빠지던 말던 간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쌀 때 모아 가려는 이런 대형 상장 기업들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의 급격한 상승과 공격적인 비트코인 축적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항상 JP모건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JP모건은 불과 지난주에 JP모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위해서 상표권을 등록했고 JPM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모습. JP모건의 이런 움직임만 보더라도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그러한 물량을 지금 다 받아먹고 크립토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또다시 확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된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주식 거래량 3위에 위치하면서 오히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많은 시장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서클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무려 주가가 거진 300%가량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중동의 위기로 인해서 조정받고 변동성이 생기고 있지만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 확실히 월가의 기관들과 고래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카카오페이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정식으로 출원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권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 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은행권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디지털 자산 수탁업을 포함한 신사업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국내 이재명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은행들도 아는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향후에 더욱더 커지고 중요한 혁신 시장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출하려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단기적인 외부적인 지정학 이슈에 대한 고정이 큰 시장의 흐름과 모멘텀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 속에서 전 부처 비상체제 그리고 추경 추가안까지 검토하겠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자금 쿠폰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중동 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에 추경 추가까지 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검토를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그리고 경기 부양 체제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 축인 중국인민은행도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기점이 바로 현재 2025년 하반기 사이클부터 향후 5년 동안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시기에 들어와 있는 만큼 미국, 중국 이 두 나라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본격적인 사이클이 하반기에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 예탁 결제원인 DTCC가 SEC가 최근 회담을 하면서 미국 금융의 토큰화를 도입하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준다. 적극적인 규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미국의 크립토 규제 시장 흐름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 또한 비트코인 주정부 차원의 비축금을 영구 기금으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텍사스 또한 최종적인 비트코인 비축 법안 보호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 어쨌든 외부 요인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크립토 펀더멘탈 내부적인 시장과 규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친화적이라는 그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르트 또한 저는 대부분의 현물 암호화폐 ETF 신청에 대한 확률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SEC의 지금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 이하였던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확률도 90%까지 올라왔고, 특히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같은 경우는 95%로 거의 지금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블룸버그 ETF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 승인되는 거 파이널 데드라인이 10월 달입니다. 10월 전에는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축되어 있는 알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트리거를 이러한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도 정의상 다음 올타임 하이 신고가 이전의 모든 것은 하락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언제나 조정이 있은 후에 신고가를 찍었고 지금의 조정도 그러한 일환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한 가지 덧붙여준 말은, 분명한 질문은 다음 올타임 하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강력한 코인, 진짜 펀더멘탈이 강하고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 실체가 있는 코인들만 역사적 신고점을 찍을 거고, 장기적인 유지력과 성장 잠재력을 잘 살펴봐서 옥석을 가리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처럼 알트 사이클이 온다라고 해도 모든 알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포모장이 오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알트코인들만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거. 그만큼 알트코인을 접근하실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현재 지금 심리 인덱스 또한 바닥을 찍어준 상황. 그만큼 지금 시장의 투심이 중동 전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가 매도 볼륨 또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다. 근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장가 매도가 크게 발생된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들어왔습니까? 패닉셀이 유발되고 나서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강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던 거. 지금도 얼마나 더 중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유발될지는 모르지만, 이 매도세 이후에는 과거처럼 또다시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변곡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단기 홀더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손절을 단행하면서 매도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의 엄청난 손절 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자리도 어마어마한 단기 홀더 개미들의 패닉셀 이후에는 시장이 반전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량을 축적하고 있는 흐름,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을지 한번 지켜보는 부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 수렴 하단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100에서 102K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 다음 추가 랠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조금 싸게 비트코인을 줍줍할 수 있는 매집 구간이라고 방송부터 텔레그램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수렴 하단을 이탈 후에 패닉셀이 나오면서 98K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금 회복하면서 현재는 101K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전의 매물대 구간인 98K 상단을 지켜주면서 반발 매수세와 함께 회복이 된 만큼 이 98K를 지켜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이 구간에서 물량을 충분히 잘 모아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야 되는 최근 지지였던 이 수렴 하단부를 다시금 저항 리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05K 이상으로 돌파 후에 수렴 위에 다시금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확실하게 상승 흐름으로 반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중동과 미국의 긴장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절대 방심하지 말고 매크로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오면서 선물 거래소의 CME 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잡혔지만 오늘 CME가 개장하고 나서 다시금 이 갭을 메우러 상승했다. 갭이 103K 구간부터 큰 폭으로 빠지고 지금 회복을 해준 만큼 103K까지 갭을 메워줄지 여부도 우리가 체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도미넌스가 다시금 하방으로 추세를 완전히 바꿔주기 전까지는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다음 지지 구간을 스위스블록이 언급을 해줬는데, 일단 강력한 다음 지지 구간은 97K부터 98K의 대량의 매물대가 포진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비트코인이 다시금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언급해줬기 때문에 이 98K 이전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강력한 지지 구간인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이 하단을 받쳐주고 있다. 이 구간 또한 97K에서 98K 구간이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여지없이 꽤 긴 시간의 단기 조정 장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구간을 지지해주냐 지지를 못해주냐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차치하더라도 캐처님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더리움이 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 전에 보이는 패턴, 이더리움의 출금 트랜잭션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면서 이더리움 또한 큰 폭의 조정을 유발했는데, 아직은 비트코인이 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고래 유출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 고래들도 트럼프 해방의 날 쇼크 때부터 축적했던 이더리움을 지금 쉽게 던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이더리움의 모멘텀도 지속해서 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큰 폭의 장기 하락장이 올 때 보이는 패턴은 1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들 어마어마한 과열이 있고 나서 장기 조정이 시작됐는데, 최근 110K를 찍었을 때는 이러한 단기 홀더의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정 장세라기보다는 중동의 이슈로 인한 일시적인 패닉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고 언제든 시한폭탄 같은 발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당분간은 트럼프 소셜과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해주는지, 그리고 중동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타결되는지를 지속해서 체킹하시면서 당분간은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본격적으로 시즌 종류로 가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승장 속에서의 눌림목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